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을 보내드렸던 사연자입니다. 제 사연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꽃다운 나이의 여자입니다. 저는 동생에 대해 사연을 썼었는데요. 동생은 부모님의 지나친 애정으로 페르나가 되었고 연기와 미친 듯한 말빨로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왔어요. 저는 매번 억울하게 뒤집어 쓰기만 했고 한국에 더 이상 있기 힘들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독일 의대에 유학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은 1년 됐고 방학이라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에게 본 모습을 들킨 동생은 엄마 아빠를 벗어나 할머니의 회초리와 감시 속에서 살게 됐고 툭하면 집을 탈출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동생이 찾아와서 또 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고 욕하다가 옆집 아저씨가 쫓아내주셔서 돌아갔어요. 불안했던 저는 어딜 가든 남자애들이랑 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어제 할머니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사는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시험 기간인데 공부 좀 가르쳐주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할머니는 친구분이랑 산에 나물 캐러 가셨었고 사촌 동생이랑 동생,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큰오빠 부부가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 전부 깨워서 씻고 이불 개라고 한 뒤에 새언니랑 같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안 동생은 얌전했어요. 그저 절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짜증을 냈을 뿐이었죠. 그래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기에 내버려두고 사촌 동생의 공부를 봐줬습니다. 개념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문제를 풀라고 한 후에 점심 뭐 먹을지 새언니랑 의논하고 있는데 동생이 절 쳐다보더니 피식 웃고는 방에 들어갔어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고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로 했지요. 언니들이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피자 4판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오빠랑 사촌 동생, 언니들은 할머니가 맡기신 밭일을 하러 나갔고 동생과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있는데 초인종 소리와 함께 피자 배달 왔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쩐지 낯익은 목소리에 의아해하다가 내가 자주 시켜 먹던 곳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지요. 문을 열자 서 있던 사람들은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친구 집에 쳐들어왔던 동생의 친구놈 4명이었습니다. 완전 놀래서 문을 도로 닫으려고 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놈들이 문을 활짝 연 상태라 닫을 수가 없었지요. 벙쪄서 그냥 서 있으니까 실실 쪼개면서 그놈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 진짜 기겁하면서 안방으로 도망쳤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놈들은 절 뒤쫓아 들어왔고 저는 베란다 쪽 커다란 창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아무리 내가 겁없고 성격도 더럽다지만 남자 넷이 위협하는데 말짱한 정신으로는 못 있겠더라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귀 틀어막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조용해지더니 베란다로 가면 창문 커다란 거 있으니 그거 열고 들어가라는 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밌어 죽겠는지 들뜬 목소리에 전 완전 겁을 먹었습니다. 안방 창문은 이중창이 아니라서 유리를 깨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놈들이 유리라도 깨고 들어올까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창문에 가져다 막았어요. 병풍도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옮겼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놈들 목소리가 들렸고 전 조용히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지요. 치밀한 연이라며 열쇠를 찾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가 찼어요. 열쇠는 할머니가 부엌 찬장 맨 위에 커다란 설탕통 안에 항상 넣어 놓으십니다. 제발 못 찾으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뒤지고 치우고 깨고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놈들은 뒤지다가 돈을 찾았는지 횡재했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열쇠는 어디 있냐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단순무식한 놈들보다 동생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걔라면 금방이라도 찾아낼 것 같아서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었어요. 다행히 동생의 목소리는 베란다와 거실 쪽에 있는지 가깝게 들렸고 남자들의 목소리는 집 곳곳에 퍼져 있는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했습니다. 찾다가 지친 남자애들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그런 남자애들을 달래듯 조금만 더 찾아보자며 구슬렸고 남자애들은 다시 뒤지는 듯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동생 목소리가 베란다 쪽 창문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뭘 하나 싶어서 창문 쪽에 붙어서 엿듣는데 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이거 병풍 하나만 막아놓은 거 아니야? 그 방에 옮길 만한 물건 별로 없지 않냐? 깨면 들어가질 것 같은데. 그 말과 동시에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단단한 걸로 창문을 치는지 병풍이 흔들리는 게 보였고 쫄아서 잠자코 있었죠. 할머니 댁에 공구가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만약 망치로 쳤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한참 난리가 저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한 남자애들이 동생에게 어쩌냐고 묻자 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피자가 온 모양이에요. 동생은 피자를 갖다 놓고 오겠다면 남자애한테 창문을 깨라고 시켰고 남자애는 베란다에서 계속 창문을 쳤습니다. 창문이 아무리 단단해도 유리라서 불안했고 놈들이 뒤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것도 불안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그놈들에게 그만하라고 하더니 가라고 했고 그놈들은 투덜대며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문 앞에서 비아냥대듯 말했어요. 좋겠다. 네가 이겼네. 나와, 이년아. 평소라면 열받았겠지만 너무 무서웠던 그 상황이 지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대충 정리하고 나왔어요. 베란다 쪽 창문은 금이 가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니 집이 온통 엉망이었어요. 동생은 실실 웃으며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절 쳐다보고 있었고 전 엉망인 집구석을 쳐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생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더니 머리카락을 거실에 뿌리고 자기 뺨을 자기 손으로 때려서 빨갛게 붓게 만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할머니랑 아빠한테 맞은 멍이 아직 덜 빠져서 엉망인데 빨갛게 부어오르기까지 하니까 가관이더군요. 그러고는 베란다로 가서 산산조각난 화분 조각으로 다리에 슥슥 긁어서 빨갛게 생채기를 만들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감이 왔습니다. 나한테 맞은 척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데 동생이 베란다로 밖을 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거실 중앙에 엎어져서 엉엉 울더라고요. 누가 보면 자기 엄마 초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통곡을 했어요. 경이로운 연기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오빠랑 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밭일이 생각보다 힘들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던 오빠와 언니들은 집안 상태와 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쩍 벌렸어요. 동생은 엉엉 울면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죠. 그나마 냉정한 둘째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고 곧 정신을 차린 큰오빠가 얼른 들어와서 동생을 달래더라고요. 오빠의 말에 동생은 폭포수 마냥 쏟아지는 눈물을 소매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고 동생의 얼굴을 본 오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는 누가 했냐고 다그쳤고 동생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지요. 제가 사촌 동생들을 혼내는 모습을 봐온 큰오빠는 저한테 어떻게 동생 뺨을 때리고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전 그저 폭포수 마냥 쏟아지는 동생의 눈물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것만 쳐다봤습니다. 질려버렸어요. 동생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셋째 언니는 내가 했을 리 없다면서 내 편을 들었고 새언니는 동생을 위해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와서 그 얼굴에 대줬어요. 동생은 다리를 보이면서 약 좀 발라달라 했고 그걸 본 큰오빠는 폭발해버렸어요. 도대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냐며 절 다그쳤고 둘째 언니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안방에 들어갔어요. 셋째 언니만이 절 옹호하며 오빠에게 대들었고 오빠는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랑 13살이 차이가 나서 절 오냐오냐 이뻐해주고 한 번도 화낸 적 없던 오빠가 목소리를 깔면서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전 겁먹어서 제가 안 했다고 말했고 오빤 그럼 이 집에 그럴 사람이 누가 또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을 다 말하려고 했지만 오빠의 화내는 모습을 보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항상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해도 거부당했기 때문에 오빠도 똑같을 것 같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익숙하게 해왔듯이 수긍하고 비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긍하려고 하니까 셋째 언니가 미쳤냐고 네가 하지도 않은 걸 왜 했다고 하냐고 막 뭐라 하더군요. 근데 그게 제일 편하다고 하니 제가 불쌍하다고 셋째 언니도 같이 울더라고요. 때마침 저에게 사촌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개해주던 사촌동생이 집에 들어왔어요.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다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쓱 둘러보더니 울면서 찜질하고 있는 동생을 힐끔 쳐다보고 울고 있는 저와 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 못난이가 또 일 저질렀어? 그 말에 동생은 발끈해서 자기가 아니라 언니가 했다고 소리쳤고 사촌동생은 귀를 후비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사촌동생은 오빠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고 오빠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저한테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냐고 물었어요. 오빠의 들어준다는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울어서 그런지 급하게 말하려고 해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오고 숨이 차더라고요. 셋째 언니가 천천히 말하라고 내 등을 쓰다듬어줬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생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악을 썼고 오빠가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준 덕분에 끝까지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제 말을 들은 오빠는 믿을 수 없다며 기겁했고 동생에게 얼음찜질을 해주던 새언니 또한 동생과 절 번갈아 쳐다보며 놀라워했어요. 오빠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동생은 아니라면서 울고불고 난리쳤지요. 자기가 맞았는데 저더러 거짓말한다고 악을 써댔고요. 오빠는 누구 말이 맞는 거냐며 혼란스러워했고 안방에 있던 둘째 언니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베란다 가서 창문 쪽 보면 증거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말에 오빠는 베란다로 갔고 창문의 흠집과 산산조각난 화분을 보며 화났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문을 깨려고 쳐대던 둔탁한 게 도자기 화분이었나 본데 동생은 오빠가 얼굴이 빨개져서 거실로 오자 표정이 굳으며 조용히 욕을 읊조렸어요. 동생은 갑자기 돌변해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전현이 나를 때렸으니까 쌤쌤이라며 악을 썼어요. 그러나 그곳에 동생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완전 열받아서 동생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방에 가두고 문을 잠궈버렸고 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언니들과 같이 집을 치우고 피자를 먹었죠. 분위기가 다 가라앉아서 피자가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피자를 먹고 사촌동생의 공부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쑥이랑 냉이를 캐왔다면서 커다란 봉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빠가 분위기 잡으면서 할머니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왜 그러냐며 봉지를 새언니에게 넘기고 거실에 앉으셨고 오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얘기가 다 끝나자 찍어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갇혀있는 방 문을 열고 동생에게 나오라고 하셨죠. 동생이 나와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자 할머니는 동생의 싸대기를 강하게 한 대 날리셨습니다. 할머니께 제대로 맞은 동생은 할머니를 태워 죽이려는 듯 노려봤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동생의 짐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집 곳곳에 있는 동생의 짐을 챙겼습니다. 동생은 어안이 벙벙한지 할머니를 가만히 쳐다봤고 할머니는 안방에 가셔서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으셨어요. 한참 짐을 싸시던 할머니는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나오셔서는 말씀하셨어요. 미녀는 안 되겠다. 작은 할머니 집으로 가자. 참고로 작은 할머니 댁은 강원도입니다. 그 동네엔 변변찮은 고등학교도 없어요. 그러자 동생은 미쳤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할머니는 무시하며 동생을 끌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할머니가 정정하셔도 새파랗게 젊은 동생의 힘에는 못당해 밀려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큰오빠와 사촌동생을 대동해서 끌고 오도록 시켰고 언니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오빠의 차에 실린 동생 야는 발광을 했고 차가 출발한 뒤에도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둥 별짓을 다 했습니다. 출발한 오빠의 차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할머니의 명령대로 언니들과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갑자기 다 쳐들어오자 아빠는 놀라셨고 엄마는 동생을 반기며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펼치다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의 만행을 얘기하며 동생을 작은 할머니 댁에 데려갈 거라고 하셨고 엄만 길길이 날뛰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악을 쓰는 엄마 옆에 아빠도 이번만큼은 수긍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께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면 된다고 하시면서 얘는 공부보다 인간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람 여럿 잡으려니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에 아빠는 뭐라 반박하려다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애 장래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고하셨어요. 그러자 엄마는 오빠와 언니들에게도 애원하셨습니다. 할머니 좀 설득해보라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옆에 서 있는 저에게 기어오셔서 다리를 붙들고 애걸복걸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기겁을 하시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엄마를 나무라셨고 엄마는 이렇게라도 해서 내 딸을 지켜야겠다고 악을 쓰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질렸다는 듯 손으로 눈을 가리셨고 오빠랑 언니들도 기겁하더군요. 엄만 계속 절 붙들고 애원하셨고 동생은 저를 노려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듯 한 동생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애걸복걸하니까 그래도 엄마에게 모성애는 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만요.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 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계속 울면서 내 딸을 그 오지에 보내서 어떻게 사냐고 울부짖었고 동생은 엄마 보고 울지 말라며 같이 울더군요. 할머니는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 자퇴 처리하라고 하시고는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져서 할머니를 밀치고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할머니는 엄마의 기습에 넘어지셨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자기 뒤로 숨기며 할머니한테 막말을 퍼부었어요. 네가 할머니면 다야? 내 딸이야. 내 딸인데 네가 뭔데 데려가? 네가 얘 크는데 도와준 거 있어? 노망난 할망구가. 엄마는 발악을 하셨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넉나간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품에 안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고 아빠는 할머니를 부축하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동생을 못 내준다고 발악하셨고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열쇠를 가져오셨어요. 결국 문이 열리고 아빠가 엄마를 붙들고 오빠와 사촌동생이 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버둥거리면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동생 야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작은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할머니를 따라 내려왔다가 오빠가 가는 걸 보고 언니들이랑 사촌동생이랑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 다들 진이 빠져서 뻗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발로 쾅쾅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완전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 없이 문만 쾅쾅 차는 소리가 들렸죠. 둘째 언니가 사촌동생에게 나가보라 했고 사촌동생은 방망이를 손에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뛰어든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절 찾았습니다. 전 부엌에 있어서 입구에선 잘 안 보였어요. 둘째 언니가 의아한지 입구로 가서 엄마를 붙잡고 뭘 찾냐고 물었고 엄마는 언니를 밀치고 계속 두리번거리셨어요. 전 부엌에서 저와 엄마에게 다가갔고 엄마는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언니들과 사촌동생은 미처 말릴 생각을 못했고 전 엄마의 손에 머리채가 쥐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동생이 얼른 엄마를 뒤에서 붙잡았고 엄마는 발버둥치며 계속 제게 손을 뻗으셨어요. 언니들이 얼른 절 데리고 거실 쪽으로 피했고 엄마는 어느새 사촌동생을 떼어내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휘두르는 손과 발에 전 긁히면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들도 엄마를 말리려고 하다 몇 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발악하던 엄마는 주저앉으셨고 둘째 언니가 물을 가져와 엄마에게 먹였어요. 그 사이 사촌 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아빠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연행하셨고 엄마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든 지구 끝까지 괴롭혀 줄게. 네 여권도 내가 취소해 놓을 거니까 독일도 못 가게 만들어 주겠어. 그때까진 그냥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집념이 무서웠고 동생이 한없이 부러웠을 뿐이었죠. 도저히 저녁을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언니들이랑 할머니가 따오신 나물 씻어서 무쳐놓고 친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가니 친구가 뛰쳐나와 절 붙잡고 큰일 났다고 난리쳤어요. 전 뭔가 불길해졌지요. 친구가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하겠다면서 방에 절 끌고 갔고 방의 상태를 본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트렁크가 다 엎질러져 있고 노트북은 완전 박살나 있었어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내 여권이 잘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 옷이란 옷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은 교수님 연구 도와드리고 받은 독일에서 잘 나가는 최신형 노트북이었어요. 화장품도 모두 부서졌지요. 통장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짓이었어요. 친구 집에 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건 동생이 친구 집을 엄마한테 불었단 거고 그럼 엄마가 수시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친구한테 미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친구는 괜찮다고 자기는 피해 입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노트북을 버렸습니다. 멀쩡한 옷은 친구 옷장에 넣어두고 친구 서랍에 넣어놔서 생존한 지갑과 화장품 일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통장은 찢어졌으나 카드가 학교에 있으니 교수님께 새로 통장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고 우선 쓸 현금은 200만 원 정도 있으니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권을 신청하면 일주일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재발급 받더라도 다시 엄마가 찾아오면 찢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촌 동생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이놈이 곳에 할머니한테 고자질했나 보더라고요.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셨고 사촌 동생한테 할머니가 바로 우리 집으로 가고 있다고 전달받았어요. 계속 다짐했던 부분이지만 엄마를 엄마라 생각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라 생각하고 동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이는 듯 했어요. 얼마 뒤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바로 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에 들어갈 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뒤로 돌아봤더니 엄마의 친구였어요. 아줌마가 반갑게 웃으면서 여긴 웬일이냐고 그래서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줌마는 그러냐면서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더니 용돈 3만 원을 주시고는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우연히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친해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외할머니께 전화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셋째 이모 집에 둘째 이모랑 셋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한국도 왔으니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50분을 달려서 이모 집에 도착했어요. 셋째 이모의 아이들 2명이 오늘 유치원에 안 갔는지 입구에서부터 내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떨어지질 않더군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전화했을 때 제 목소리라는 걸 알아채고 그 둘이서 그때부터 입구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놀아주다 낮잠 잘 시간이 되자 재워주고 이모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들은 옛날 얘기가 한창이었어요. 외가에서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엄마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엄마가 대학을 못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모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외할머니랑 이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7살 때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절 유독 이뻐하셔서 맨날 저만 무릎에 앉혀서 같이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왜 외할머니가 2명이냐고 순진무구하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서 할아버지의 진땀을 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이혼을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큰아들이었던 외삼촌만 대학에 보내고 큰딸인 엄마는 대학에 보내지 않기로 했대요. 근데 정작 공부는 엄마가 훨씬 잘해서 반발했고
외할머니께서는 그걸 묵살하고 공부도 못하는 큰 외삼촌을 대학에 보내셨어요.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할아버지의 소개로 꽤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고 돈을 벌면서 이모들에게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강요했다고 해요. 그 덕에 둘째 이모와 셋째 이모는 외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보호 속에 별탈 없이 대학에 갔고 막내 이모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대학 안 가면 자기가 콱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대서 겁에 질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외삼촌들도 별탈 없이 대학에 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모들은 웃으면서 제가 막 말을 시작한 3살 때 카페에서 대학생 언니들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두세요 라고 말해서 공짜로 아이스크림에 머리핀까지 얻어온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언니들이랑 신나서 떠들고 놀다가 엄마와 이모들이 애가 없어진 걸 나중에 알아서 난리가 저니까 해맑게 손을 흔들며 엄마를 불렀다고 해요. 이모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 좋아하고 참 똘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재가 아닐까란 생각도 했었다면서 웃다가 갑자기 셋째 이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7살 때 동네 문구점에 가서 아줌마한테 1,000원을 줬었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무슨 장난감을 훔쳐왔대요. 엄마와 이모가 깜짝 놀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어제 돈 줘서 괜찮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시엔 10,000원 정도 하던 비싼 인형이었고 엄마는 저를 이상하다고 판단하며 어딜 가나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나무와 대화를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대요. 밖에서 애들한테 맞고 들어오는 걸 보고 엄마는 너도 때리라고 했지만 저는 해맑게 내가 때리면 다른 아이들이 아플 거라며 방긋 웃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해 엄마는 제가 이상한 애라고 판정을 내렸고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감수성이 풍부하구나 하며 항상 그렇게 순수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엄마만 저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말이 고법인 줄 알았던 저는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을 유발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땐 선생님의 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대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같은 반에 있던 친구의 짓이었어요. 당시 너무나 착했던 전 그 친구가 울면서 자기가 했던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비밀을 지켜줬고 그때 교실에 있었던 친구와 제가 의심을 받게 됐어요. 그 친구는 대뜸 절 범인으로 몰더니 제가 던지는 걸 봤다고 그랬고 전 바보같이 그 애가 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4학년 때 봉사위원이 되어 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교실을 조용히 시킬 때 반 아이 중 한 남자애가 절 놀렸다고 했어요. 당시 저는 사회성이 좋았어요. 꼭 보면 학급에서 1명 정도 말 짓궂게 해서 애들 놀리는 걸 취미로 삼는 악질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애가 그랬어요. 당시에 저는 키가 컸고 정상 체중이었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뚱뚱하다고 놀린 거예요. 처음엔 그러든가 말든가 무시했지만 약이 오른 그놈들은 네 엄마가 뚱뚱하니까 너도 뚱뚱하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디서 하냐고 화를 냈고 재미 들린 그놈은 돼지 모녀라고 히히덕거렸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잡히는 대로 그 놈들에게 다 던졌고 결국 울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엄마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저는 엄마 욕한 게 분해서 한 행동인데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도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상하단 말은 정말로 절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어요. 중1 때는 왕따까지 당했죠. 그래도 모범생의 성적도 잘 받았고 눈에 보이면 무조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교 내의 모든 어른에게는 이쁨 받았습니다. 학년 말에는 반 대항전으로 피구를 했는데 그때 1타 3피의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 이후론 반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절친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모들은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거 기억나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5살 때 엄마가 잠깐 외출을 했을 때 동생이 아팠었대요. 전 동생의 머리를 짚어보고 뜨거우니까
그 애를 제 세발 자전거 뒤에 포대기로 꽁꽁 묶어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었죠. 접수처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내밀면서 접수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동생이 어떻게 아프다라는 설명도 해서 동생의 열은 금세 내렸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도착한 이모들이 의사쌤의 칭찬을 듣고 엄마에게 어떻게 형부랑 언니 사이에서 이렇게 천재가 태어났냐고 말했었대요. 또 7살 때 위생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이 와서는 절 잠시만 데려가겠다고 했대요. 부모님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절 보냈지만 전 그날 위생병원 팜플렛 모델이 됐어요. 근데 30분이나 계속되는 촬영 중에 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어 죽겠다고 또 하자고 했다고 해요. 사진사 아저씨도 칭찬하면서 애가 말을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 했대요. 사실 다른 집에서는 다 칭찬받던 제가 왜 엄마에게서는 미움을 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저는 이모들과의 수다를 뒤로하고 친구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사촌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와 할머니가 동생을 강원도에 버려두고 새벽 6시쯤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리고 5시쯤 아빠 회사 앞에 가서 아빠를 모시고 집에 갔다고 해요. 사촌동생도 거기 따라갔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더래요. 할머니는 엄마를 지나쳐 집안에 들어가 소파에 앉으셨고 아빠의 손에 이끌려 엄마도 억지로 그 앞에 앉았대요. 할머니는 한참 말없이 물만 마시시더니 어제 개짐 다 찢고 부수고 했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엄마는 자기가 그러던가 말던가 무슨 상관이시냐고 했대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같이 강원도에 가자고 하셨대요. 할머니의 말에 아빠도 깜짝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애꿎은 애한테 그만 화풀이하고 가탄대겠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셨죠. 당연히 짐 싸고 따라 나설 줄 알았는데 엄마의 반응은 묘했대요.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대요. 할머니는 그 묘한 반응에 비아냥거리셨다고 해요. 엄마는 갑자기 발끈하더니 아빠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기가 강원도를 가야 되냐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떽떽거렸어요. 그럼 회사는요? 설마 회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러니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놓친 내가 앵간히 오래 살아야지 무슨 생에 욕심이 많아서 서방 보내고 아직도 살았대? 그 말에 아빠가 발끈해서 뭐라 했고 엄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래도 작게 중얼중얼 욕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할머니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대요. 같이 강원도에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던가요. 엄마는 둘 다 싫다고 발악했고 할머니는 그럼 지금 당장 같이 가야겠다고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진 발악과 악담을 퍼붓던 엄마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발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할머니는 엄마의 반응에 질려버려서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미친 듯이 울고 소리치다가 쓰러졌습니다. 오빠와 아빠가 엄마를 방으로 옮겼고 아빠는 할머니께 제발 동생을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이러다 사람 하나 망가지겠다면서요. 근데 동생이 작은 할머니 댁닭장에 들어가 수탉 한 마리를 때려 죽이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완강하셨어요. 할머니가 동생의 만행을 말해주며 거기 가서도 이러고 있는데 무슨 용서냐고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알겠다고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엄마와 함께 강원도로 가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알겠다고 했죠. 사촌 동생이랑 전화를 끊고 엄마는 저에게 전화와서 발악을 했어요. 평소엔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동생이 부럽고 밉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엄마가 안쓰럽더라고요. 그 전화는 결국 아빠가 뺏어서 저한테 대신 사과하시고 용서하지 말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용서하지 말라는 말 들어본 사람 없으시죠? 그 기분 참 더러웠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결국 아빠의 설득 끝에 엄만 동생을 포기하셨어요. 아빠가 밤 늦도록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는데 오늘 친구 집으로 와서 친구네 엄마한테 사과하시더군요. 신뢰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동생에게 가지 않고 아빠랑 3박 4일 정도로 섬에 놀러 가기로 했대요.
아빠는 월요일, 화요일 회사 쉬고 엄마랑 토요일에 가기로 했다고 하셨고요. 엄마는 집 비울 거니까 집에 있는 짐 챙기고 독일로 보내야 하는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줬어요. 통장 찢어서 돈 없잖아. 네 아빠 카드다. 급한 돈은 일단 그걸로 써라.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왔었다고 하니까 아빠가 울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여행 가서 다 털어놓게 하고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리니 알겠다 그러시고 끊으셨어요. 다음날 아빠가 부탁하셔서 친구 2명이랑 같이 집에 가서 엄마 화장해드리고 옷 골라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젠 정말로 감정이 다 정리돼서 엄마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 엄마도 저한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저도 모르게 엄마에 대한 애증이 나타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모질게 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독일로 돌아왔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동생은 계속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탈출 시도를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엄마가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매달리니까 관뒀다더군요. 그 이후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어르신들께 이쁨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아마 빠르면 올해 말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제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 꼬박꼬박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짧은 안부와 엄마의 심경이 담긴 메일이었지만 저는 그 메일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친구분의 소개로 상담센터에 다니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목말라 하던 엄마의 사랑 대신 저는 독일 친구들과 친구의 가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사랑도 받고 있네요. 아빠와 할머니도 다 잘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징계로 끝난 애들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자기들을 신고해주지 않아 고맙다며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중 한 명은 반에서 5등을 했다며 자랑하더군요. 엄마의 경우는 아직 직접 얘기를 나누는 건 불편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도 열심히 받고 계시고요. 제일 신기했던 건 동생의 변화입니다. 동생이 있는 강원도에 갔었는데 절 보자마자 피하더군요. 그래도 어른들 안 계신 곳에 둘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여기 잘도 가둬놨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둘이 있어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절 피했어요. 강원도에 3일을 있었지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오기 전에 잠시만 자기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때리기라도 하려나 겁먹고 갔는데 동생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사과하더군요. 동생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동생은 아무리 연기를 해도 누군가 끌어안는 것만큼은 거부했는데 제가 끌어안으니 제 품에 안긴 채 소리내서 울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게 연기거나 또 속임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생을 믿고 싶어요. 엄마는 상담센터에 다니시면서 많이 안정을 되찾으셨는지 귀국할 때마다 공항까지 절 데리러 오셨고 계속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웃어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제 안부를 물으시곤 하셨어요. 어쩌면 아빠랑 가장 친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독일에 있을 때 느끼던 그 허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배가 불러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독일로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데 아빠가 왜 애 힘들게 주책이냐니까 엄마가 내 손 꼭 잡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밥 다 먹은 뒤 엄마랑 동생은 잔다고 방에 들어갔고 전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슬쩍 오셔서 저한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 가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한다고 몸 축내지 말고 이걸로 생활하라시더라고요. 장학금 받아서 알바 안 해도 돈 부족하지 않다고 괜찮댔더니 그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굳이 주셨어요. 이제 곧 독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